자, 지구과학의 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268쪽입니다. 이쪽부터 기말고사 범위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별의 에너지원 첫 번째 보시면 원시별 얘기 나왔습니다. 아직 주기활성되기 전이죠. 주기활성이 되기 전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고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면서 밀도가 커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기체가 팽창하는, 외부로 팽창하는 기체 압력보다 중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자꾸 수축을 한다고. 수축했다가 온도가 올라가고, 또 이제 그러면 또 크기가 커졌다가 또 수축해서 온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자, 원시별은 중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축이 되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또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이 되면서 빛을 발산시키기도 한다. 즉 원시별도 빛이 납니다. 빛을 방출합니다. 자, 중력 수축 에너지의 뭐 크기는 따로 뭐 이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주기활성 얘기가 나오네요. 주기활성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바로 이 주기활성 단계죠.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이렇게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에서 여기 일어나죠. 반드시 주계열성은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요게 일어나야지만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수소 원자핵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 자체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양성자죠. 4개의 양성자가 융합 붙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성자 4개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0.7% 정도가 작답니다. 요 4개가 융합이 돼서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헬륨 안에는 요 4개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4개가 있고 이 안에 양성자, 중성자, 핵자라고 하는데요. 핵자. 얘도 핵자가 4개라고. 핵자가 4개. 4개, 4개 똑같은데 질량을 재보면 줄어듭니다. 융합을 하게 되면 질량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하죠. 네, 핵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사라진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어떤 관계식으로? 바로 이 관계식으로. 자,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 델타 M이 바로 뭐다? 요게 질량 결손이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는 당연히 중심부 온도가 아까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1000만 켈빈 이상 되면은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발생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크게 2개로 나뉜답니다. 양성자끼리 충돌해서 일어나는 PP 반응하고요. 그 다음 탄소, 산소, 질소 사이를 순환하는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크게 두 종류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두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양성자 반응을 먼저 볼게요. 자, 요거 양성자 2개가 충돌해서요. 중성 미자 같은 거 빠져나오고, 자, 요게 만들어지네요. 요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요걸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중수소. 여기도 중수소가 만들어졌네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수소. 수소보다, 일반적인 수소보다 무거워서 중수소로 부르죠. 자, 요 중수소에서 양성자가 또 하나 충돌합니다. 와서 붙어요. 요 양성자가 와서 붙어요. 와서 붙어가지고 양성자 두 개가 됐네요. 양성자 두 개면 뭐예요? 헬륨이죠. 원자번호 2번인 헬륨입니다. 근데 핵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헬륨 3이라고 부릅니다. 헬륨 3. 자, 여기에 양성자가 와서 또 붙으면 이렇게 헬륨 3이 되죠. 자, 헬륨 3끼리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양성자 두 개가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양성자끼리 여러 번 충돌하면서 중수소도 만들고 헬륨 3도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헬륨 3끼리 충돌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헬륨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 헬륨 4가 만들어지죠. 자, 요런 반응은 태양의 질량과 비슷하고요. 중심부 온도는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답니다. 1800만 켈빈 이하인 온도에서 이런 게 잘 일어난대요. 그런데 질량이 좀 크고요. 온도도 매우 높은 별은 이런 충돌 반응이 아니고 순환 반응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데요. 한번 볼게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탄소부터. 자, 탄소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양성자 6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있는 상황이에요. 저기 양성자가 와서 붙네요. 자, 양성자가 와서 붙어요. 그럼 원자번호가 이제 7번이 되겠네요. 질량수는 13개, 12개에서 하나 붙었으니까. 자, 질량수 13짜리 질소가 되네요. 당연히 14짜리가 안정한 편인데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변환이 일어납니다.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면 원자번호는 6번이 되고요. 질량수는 그대로 13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가 만들어지죠. 질량수 13짜리인 탄소. 여기 다시 양성자가 와서 하나 또 붙네요. 그럼 원자번호가 또 늘어나게 되겠죠. 7번 되고요. 핵자 하나 추가됐으니까 질량수 14짜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소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냥 안정하긴 한데 워낙 온도가 높은 온도니까요. 굉장히 높은 온도다 보니까 양성자가 또 하나 와서 들러붙어요. 충돌하면 원자번호 8번이 되겠네요. 8번. 원자번호 8번. 질량수 15.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또 불안정하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이런 변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양전자 같은 거 빼버리고 중성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원자번호가 다시 7번으로 줄어들죠. 질량수는 그대로 15예요. 이 과정을 잘 봐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양성자가 하나 다시 또 충돌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양성자 7개에다가 여기 하나 더 들어오죠, 양성자가. 그래서 양성자 총 8개 있고요. 그죠? 양성자가 8개 있고, 중성자는 얘가 들어오면은 원자번호 8번에 16이 되니까 중성자 8개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중성자 8개, 양성자 8개인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원자번호 6번인 탄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탄소로 돌아가고 헬륨이 하나 빠져나옵니다. 이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거든요. 그래서 요놈하고 합치면 얘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헬륨이 하나 생성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시에노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에 참여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총 들어가는 수소 원자핵,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참여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있는 탄소나 질소, 산소들은 촉매 역할만 한답니다. 반응을 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촉매 역할만 한대요. 자, 이런 반응은 질량이 태양보다 2배 이상 크고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은 거죠.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에서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난답니다. 이쪽에 시험은 어쨌든 요거 가지고 주로 나옵니다.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가 우세한지, 여기 보시면 여기 교차된 지점 쭉 내려가시면 이게 1800이에요. 이게 1800만 켈빈입니다. 자,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하고요.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태양의 에너지원은 당연히 주계열성이니까 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만든다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수명 계산하긴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주계열성 단계가 끝난 이후의 에너지원은 뭐냐 이거죠. 뭐 그게 이제 태양보다 이제 무거운 별이 좀 달라지겠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난 주계열성은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가 될 것이고, 굉장히 무거운 별들은 초거성으로 진화가 되겠죠. 적색 거성의 경우에는요, 헬륨만 중심부에 헬륨이 남게 되고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정도에 도달하면 다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소를 만들죠. 탄소를 생성하죠. 그리고 끝나요. 더 이상은 융합이 없죠. 추가적인 융합은 없습니다. 초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중심부 온도가 적색 거성보다 무지 높아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도 일어나고요. 그죠? 탄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뭐 산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쭉 가다가 규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자, 이렇게 연속적인 융합이 계속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을 생성하죠. 요거까지 만든 다음엔 더 이상 융합이 없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내부 구조도 그냥 2개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계열성이라고 그러면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잡아당기는 중력하고요,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이 기체 압력, 이 2개가 서로 같죠. 이게 서로 같아요. 균형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대부분 형태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중심부에 핵이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복사층이 있고요. 바깥쪽에 기체로 이루어진 대류층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보통 추정하고 있어요.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핵, 복사층, 대류층. 자, 그런데 별의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고 에너지도 굉장히 큰 별들, 이런 별들은요, 중심부 온도 자체가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체가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부 핵이 무슨 핵이냐? 대류핵입니다. 대류핵. 자, 대류핵이 형성되어 있고 바깥쪽이 복사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복사라는 건 뭐예요? 복사라는 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걸 복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 융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들이 뻗어나가는 구간인 거죠. 크게 뭉쳐서 뻗어나가는, 대량으로 뻗어나가는 그 구간이 바로 이런 복사층인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그냥 문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면 요거 태양 정도 되는 놈, 요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놈, 뭐 2배 이상이라는데 한참 클 수도 있고 10배일 수도 있고 20배일 수도 있고, 그
싶은 놈들 그렇게 그냥 받으시면 돼. 다음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할 때 내부 구조. 네네네.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모두 다 써고요. 다 사용하게 되면 이제 헬륨만 남겠죠. 중심부에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있고요. 이게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깥쪽에 외부에 있는 수소층, 외부에 있는 수소층에서 다시 또 융합이 일어납니다. 융합이 일어나고요.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또 압력이 막 커지죠.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이 당연히 커지게 되면은 부피가 점점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지고 표면 온도는 사이즈가 커지니까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붉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거성 또는 초고성으로 이제 차차 진화되는 겁니다. 예. 그 과정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융합이 끝난 별의 내부 구조라고 되어 있네. 별의 내부 구조가 탄소가 밖에 없어. 내부의 중심에 탄소가 남아있네. 그럼 태양 같은 애예요. 더 이상 반응 못 하거든요. 탄소, 헬륨, 바깥쪽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으면 태양 같은 별이고요.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융합 반응을 계속 해가지고 노후까지 만든다고 철. 요거 보시면 됩니다. 맨 바깥쪽은 수소고. 네, 뭐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딱 보고 뭐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네요. 자,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다음에 또 수업할 때나 필요하시면 톡으로 또 질문하시고요. 270초까지 공부해 주시고요. 네, 5강은 또 기회 되면 또 발송을 해 드리던지, 수업 중에 진도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